무동건곤, 사마, 기괴한 석지.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임동은 오후 내내 쉬지도 않고 수련을 했다. 비록 여전히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노력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통백원 구식을 점점 능숙하게 구사했고 자세도 좋아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수련하자. 임소는 땀이 비가 오듯 흐르는 임동과 하늘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임동의 수련을 향한 진지한 열정은 임소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조숙한 아이를 보니 왠지 한숨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었다. 몇 년 동안 계속 느끼던 패배감이 아이인 임동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았다. 아버지께선 먼저 들어가셔서 쉬세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갈게요. 임동은 두 주먹을 멈추지 않았다.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임소가 했던 말을 따랐고 근육에 흐르는 미세한 기운의 변화를 감지했다. 임소는 말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임동은 매우 빨리 발전했지만 통백원으로 소리를 내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었다. 임소도 왕년에 일주일 동안 수련을 하고 나서야 성공했다. 임소는 임동에게 당부를 하고 뒷짐을 진 채 돌아갔다. 돌아서는 임소의 얼굴에는 흐뭇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오늘 임동이 보여준 이해력을 보니 임소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해력도 뛰어나고 끈기도 있으니 내 전성기를 초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군. 팍! 임소가 한창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등 뒤에서 갑자기 크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표정이 굳었지만 두 눈에는 빛이 일었다. 어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일이겠군. 소리가 났어. 임동은 공터에서 멍하니 자신의 주먹을 쳐다봤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번졌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임소를 찾았으나 아버지는 이미 숲을 빠져나간 듯했다. 내일 다시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놀라게 해드려야지. 임동은 갑자기 아픈 듯이 입을 벌렸다. 팔에서 통증이 몰려오는 걸 느꼈고 급히 소매를 걷었다. 발뚝에는 붉은 핏자국이 여기저기 있었고 심지어 어떤 곳은 피부가 모두 벗겨져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정신을 집중했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정신을 차리니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임동은 이를 악물었다. 임동은 이것이 통백원을 연마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피부와 옷이 심하게 부딪히니 오랫동안 수련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처가 생겼을 터였다.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 가서 몸을 좀 담가볼까? 하늘을 쳐다보던 임동은 고개를 돌렸고 뒷산에 있는 으슥한 곳을 향해서 달려갔다. 대략 일각이 지난 후 앞에 가파른 절벽이 나타났다. 임동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튀어나온 돌들을 따라서 조심스레 아래로 뛰어내렸다. 눈에 띄지 않는 돌들은 암로를 만들어냈다. 임동은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편이었다.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가면 바위 몇 개 밑에 숨어있는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은 매우 은밀했다. 주변에 튀어나온 큰 바위들이 가리고 있어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보통 이런 곳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온몸에 저른 땀내를 씻어냈다. 동굴은 더운 바깥과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심해서 피서를 하기에 더없이 좋았다. 동굴 안은 그렇게 넓지 않았다. 동굴 가운데 자리한 두세 장 정도 되는 석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점도 없었다.
석지에 가까이 다가가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은 연못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위에는 약간 한기가 돌고 있었다. 풍덩! 임동은 옷을 벗고 재빨리 석지로 뛰어들었다. 한기에 몸이 떨렸지만 금방 적응했다. 이 동굴은 임동이 어렸을 때 우연히 발견한 장소로 이 동굴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임동과 청담밖에 없었다. 석지의 물은 다른 곳보다 많이 차가웠기 때문에 한여름이 되면 임동은 이 석지로 와서 목욕을 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연못물은 시원한 걸 빼면 별다른 기이한 효능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었다. 적어도 매번 이 석지에 와서 몸을 담그면 착각인지 모르겠으나 정신이 맑아져 무슨 일이든 재빠르게 집중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다. 임동은 예전에 그런 느낌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방금 통백원을 수련할 때 집중을 하는 상태가 얼마나 수련에 도움을 주는지 깨달았다. 집중을 하지 않았다면 이리 짧은 시간 안에 통백원을 하며 소리를 내는 건 어려웠을 터였다. 착각인가? 임동은 석지에 누워서 연못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광경을 보며 살짝 표정을 찡그렸다. 하긴 이 연못물이 그렇게 신통방통했다면 진즉에 원력을 단련했을 테지. 이렇게 느려 터지게 단련을 할 리 있겠는가? 연체경을 수련해야 원력을 얻고 진정한 수련자가 된다. 임동은 입술을 깨물며 앞을 노려봤다. 지금 임씨 집안 사람들 중에 이런 수준에 오른 사람은 손에 꼽을 수 있었다. 원력은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실력이 뛰어난 강자들은 산과 땅이 갈라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갖는다고 했다.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임동 같은 초보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런 엄청난 위력의 원천이 되는 게 바로 원력이었다. 원력은 천지간에 떠도는 일종의 기이한 힘이었다. 그러나 천지의 원력을 흡수하려면 반드시 원력 씨앗을 단련해야만 했다. 그래야 더욱 많은 원력을 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임동은 석지 가장자리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너무 억척스럽게 수련을 해서 그런지 조금만 쉬자 뼛속부터 노곤함이 퍼졌다. 임동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동굴은 다시 고요해졌고 연못물은 가볍게 출렁거렸다. 뚝뚝. 적막한 가운데 검붉은 피 한 방울이 상처가 가득한 임동의 팔로 떨어졌다. 팔목을 따라 미끄러지던 핏방울은 물속으로 떨어지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피 한 방울이 떨어지자 조용하던 연못물은 들끓기 시작했다. 그리고 옅은 핏빛 거품들이 부글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거품들은 잠을 자고 있던 임동의 몸 주위에서 터졌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이라도 깃든 듯이 임동의 몸을 감싸며 모공 속으로 재빨리 파고들었다. 옅고 붉은 액체가 임동의 몸에 들어가자 온몸의 근육들은 마치 심하게 압축이 되듯 움츠러들었고 밀물처럼 쏟아지는 땀이 한데 모여서 물속으로 뚝뚝 떨어졌다. 검은 불순물이 섞인 땀이 몸에 스며들면서 부풀어 오른 해면을 꽉 움켜쥔 것처럼 수분을 전부 짜냈다. 임동은 얼마 전에 연체경 3단계를 돌파하면서 키가 한 뼘 더 자랐는데 다시 되돌아간 느낌마저 들었다. 연못은 그리 오래 들끓지 않았다. 대략 일각 정도 있다가 점차 안정이 되었다. 물이 조용해졌을 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임동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쳤다. 타워! 고함을 지르고 난 임동은 연못 속에 머리를 텀벙 집어넣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물속에 있다가 머리를 수면 위로 내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어리둥절했다. 막 잠에서 깼을 때 임동은 마치 난로 속에 있는 것처럼 뜨거워서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기가 어떻게 더울 수 있지? 물속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시원함을 느꼈을 때 임동은 얼른 무트로 올라가서 석지를 쳐다봤다. 석지엔 안개가 자욱했다. 임동은 석지 옆에 서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옷을 입으려 집어든 순간 임동의 눈은 팔에 멈췄다. 임동은 자신의 팔을 의아하게 쳐다봤다. 방금 통백원을 연습하면서 팔에 온통 상처가 생긴 걸 똑똑히 기억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임동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팔뚝을 매만졌다. 놀라워서 몸이 굳었다. 믿을 수 없었다. 피부가 놀랍게도 단단해져 있었다. 이건 연체경 4단계에 들어섰다는 징조였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임동은 스스로 알아채고도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한동안 어리둥절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건 틀림없이 환각일 거야. 한동안 멍하니 팔만 바라보던 임동은 잠시 눈을 감고서 숨을 몇 번 들이켰다. 그렇게 마음이 점차 가라앉은 다음에야 떨리는 손으로 다시 팔을 어루만져 봤다. 손바닥이 지나가는 곳마다 피부가 단단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목석처럼 단단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분명 예전과 비교해서 몇 배나 더 단단해졌다. 연체경 4단계에 들어선 징조가 확실했다. 피부가 조금만 더 굳는다면 진짜로 연체경 4단계가 되는 것이었다. 임동은 입을 벌리고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았다. 임동은 오늘에야 연체경 3단계에 들어섰는데 어떻게 반나절 만에 바로 4단계로 들어선단 말인가. 하늘에서 갑자기 떡이 떨어지자 임동은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벌개진 얼굴로 석지 옆을 오락가락했다. 만약 임동이 이런 속도로 수련을 해낸다면 종가대회 3등이 대수겠는가. 임시 가문에서 10년마다 여는 종가대회라고 해도 임동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을 터였다. 그럴 수 있을까?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몹시 기뻤지만 조숙했던 임동은 금방 냉정을 되찾았다. 임동은 작은 얼굴을 찡그리며 사건의 경위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굴 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없었다. 임동은 눈으로 동굴란을 한번 훑다가 석지에서 눈길이 멈췄다. 설마 이 석지에 이상한 힘이 있는 건가? 임동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금세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석지에 몇 번이나 몸을 담가도 오늘 같은 상황은 처음 겪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적삼의 효험은 아닐 터였다. 적삼은 일품 영약에 불과했다. 임동이 열흘 안에 연체경 3단계에 들어서도록 도운 것만으로도 이미 효과를 최대한 뽑아낸 것이었다. 뭔가 다른 게 있어. 임동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작은 얼굴에 집요한 표정이 나타났다. 임동은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정말 그 신비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다른 일에 비할 바 없이 중요한 발견이 될 터였다. 오늘은 몸이 힘들었어. 하지만 힘들었던 게 이번 한 번뿐은 아니었지. 여기서 잠을 잔 것 때문인가? 하지만 예전에도 잤었는데? 임동은 석지 옆에 쭈그리며 앉았고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임동 자신도 모르게 발을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에 갑자기 손을 멈췄다. 임동의 눈은 천천히
자신의 팔로 향했다. 팔에 난 상처는 원래 적지 않았다. 피 때문인가? 임동은 눈빛을 번뜩이더니 석지 한쪽 바위 틈에서 예전에 숨겨뒀던 비수를 하나 꺼냈다. 비수에 힘을 줘서 손끝을 긋자 검붉은 피가 한 방울 나왔다. 임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피를 석지로 떨어뜨렸다. 똑! 고요한 동굴 속에서 핏방울이 석지로 떨어지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임동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자리를 쳐다봤다.